올해 들어서면서 이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남북 평화 협력은 이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이 국민의당 이 분당이 또 가시화되고 있죠. 안철수 대표는 오는 2월 4일 합당 전당대회를 강행하겠다 이런 의사를 지금 표명하고 있고요. 합당을 반대하는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측에서는 개혁 신당을 만들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결국 쪼개지는 건지 결과가 궁금한데요. 이 두 문제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복 의원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원님. 정 의원님께서 이 노무현 정부 시절 이 통일부 장관을 또 지내셨고 하기 때문에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를 보면서 좀 생각이 많이 교차하실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 네. 드셨습니까, 의원님? 사실 10년 만에 이제 유턴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남은 북은 남을 부정했고 대결 그리고 봉쇄 이런 10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10년은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하도록 허용한 실패 10년이었고 네. 무능한 10년이었습니다. 이 10년을 넘어서서 이제 남과 북이 서로 증오하고 적대할 것이 아니라 마주보고 대화하고 접촉하고 그리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하는 이런 해빙 기운으로서의 전환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만에 유턴 참 와닿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의원님께서도 통일부 장관 시절에 이런 회담들을 많이 또 해오셨을 텐데 기존의 회담과 이번 회담의 좀 차이점, 특이점이 좀 있습니까, 이번 회담에? 10년 만에 유턴이라는 말씀이 갖는 의미가 바로 그러니까 북도 기다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을 통하지 않고는 사실 북이 국제사회로 나가는 통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밖에서 북을 목을 조른 그런 봉쇄 속에서 또 북도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고 그 속에서 핵개발과 미사일 이렇게 길로 질주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핵무력을 완성했다 이렇게 선언한 마당에 이제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도 이제 명분이 섰고 또 자신감도 있고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네. 그래서 남쪽의 통로로 개척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각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남과 북이 모두 최고 수준의 대화 수요가 최대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회담 자체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던 거죠. 네. 이번에는 평창 올림픽의 참가 여부가 주요 어떤 주제였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 화해 무드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회담들이 계속될 여지들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합의 사항이 세 가지잖아요. 네. 평창과 군사회담, 이제 군사당국 회담을 이제 곧 열리게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에 다들 주목하지 않습니다만 거기 보면 남북 선언의 이행이라는 게 나와요. 네. 남북 선언의 이행은 이제 과거에 6.15 공동성명도 있지만 그건 이제 선언적인 것이고, 네. 사실 그 남북 선언은 14선언을 의미합니다. 네. 14선언이라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에 2007년 10월 4일 날 정치, 군사, 통일, 경제협력, 사회문화, 인도주의 협력 등 거의 전 분야를 망라한 그런 남북 정상 합의였는데 불행하게도 2달 뒤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제가 패배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죄인입니다만 네. 역사적인 부채감이 큽니다. 근데 이 2007년 10월 4일 합의는 뚜껑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닫아버렸거든요. 네. 2달 뒤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근데 이 남북 선언의 이행을 제3항에다가 합의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북미 간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성사가 되면 네. 바로 남북 간에는 14선언의 이행 문제가 전면에 부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10년 전에 합의됐던 사항이 이제 다시 뚜껑을 열게 될 것이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때 준비위원장이 지금 대통령이고요. 문재인 네. 비서실장이 그때 준비위원장이고 그때 비서관으로 함께 실무를 했던 사람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시고요. 장관이고 네. 그래서 비원 같은 게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일부 이 야당, 특히 뭐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이번에 이 남북 회담이 실질적 소득이 없는 회담이라 이렇게 좀 폄훼하는 그런 논평들이 나오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남북 문제는 사실 초당적인 대처가 필수적인데 이렇게 시각 차이가 큰 거지요. 근데 그것이 바로 또 한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그 의견이 부딪히는 부분이 남북 문제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반복 대결적인 냉전 수구적인 정책으로 그런 이념으로 실패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그 연장에서 위장 평화 공세다. 북한의 이런 대화 공세를 그다음에 이게 속으면 안 된다. 물론 충분히 경계하고 하는 그런 의미는 있겠지만 그러나 지난 10년의 실패에 대해서 저는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야가 따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화통일이라는 그 측면이 지금은 있어서는. 따로 있죠. 따로. 지금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이 지금 이번 합의문에는 이 개성공단 이야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 개성공단의 재가동 문제도 남북 문제를 푸는 가장 큰 어떻게 단초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생각도 궁금하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사실 개성에 있는 공장과 설비, 차량, 장비 이런 거는 사유재산입니다. 재산권입니다. 네. 기업인들이 내 공장에 가서 2년 동안 얼마나 설비나 장비가 그대로 있는지 녹슬었는지 좀 보겠다. 이걸 박근혜 정부는 원천적으로 틀어막았는데 이 정부는 지금 아직 말도 안 꺼내요. 네. 단계적으로 가겠다. 이제 물론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 개성공단이 갖는 그 역사성과 상징성, 남북관계에서의 그 신중함을 생각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이건 본래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었어요. 1차 핵실험 때도 제재 결의가 있었고요. 2차 핵실험, 3차 핵실험, 4차 핵실험 다음 날도 정상적으로 가동됐던 것이 개성공단입니다. 네, 네.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정부와 청와대는 어떤 입장을 내놨냐면 북한 핵 문제와 핵실험과 개성공단은 무관하다. 이렇게 유엔에 설명했고 또 가동을 했어요. 네. 그런데 느닷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지시 한마디로 폐쇄를 하면서 네. 내세운 이유가 개성공단 임금이 1년에 한 800억 갑니다. 네. 근데 이 돈이 핵개발 자금으로 쓰였다. 네네, 이렇게 그랬었죠. 뒤집어 씌웠어요. 근데 제가 뒤집어 씌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통일부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걸 보니까 근거가 없는 짜맞추기였다 이렇게 나와요. 또 사실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 그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근거는 없습니다 하고 물러섰거든요. 네. 그러면 근거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1, 2, 3, 4차 핵실험 때도 정상적으로 가동됐던 개성공단인데 이제 물론 5차, 6차 핵실험 이후에 더 제재가 촘촘해지기는 했습니다만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북미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개성공단 문제는 좀 더 공세적이고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 또 어려울 것도 없어요. 아니 기업인들이 그 자기 공장에 방문하겠다는데 네. 그 북측과 협의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너무 그렇게 몸을 사리고 소극적인 태도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이 두 정부 때 남북 문제가 굉장히 많이 좀 대결 국면으로 갔던 측면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당의 이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당 입장을 가지고 계시나요? 어떤가요? 그래서 이제 아까 초반에 국민의당 문제도